지역주의 선거하고 이 정치가 과거에 비해서 약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한데요. 그 중심엔 호남과 TK, 대구 경북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선거 결과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최근 호남과 대구 경북 민심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호남과 TK 민심, 변화의 조짐이 있다. 사실입니까? 실제로 일단은 그래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목되는 이제 후보들이 한 명씩 있죠. 그래서 신화를 쓰고 있느냐, 이제 지금 눈여겨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험지 출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서울의 여러 가지 이제 험지보다는 진짜 험지는 이제 여기들 텐데요. 호남에서는 이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요. 예, 전남 순천 곡성에서 여기 험지죠, 진짜. TK 대구에서 이제 김부겸 전 거기도 험지고.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 수성갑이고요. 이제 두 의원들이 이제 지역주의 여론을 좀 해체하려고 타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크게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일당 지위를 독점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경쟁 구도가 국민의당 출연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TK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이제 안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른바 친박 대 비박 또는 대통령의 표현으로 따르면 진실한 사람들 대 또는 현역 의원들 간의 이런 대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가 이번에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의 기세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는 이제 이런 흐름 나왔다. 그래서 호남에서 아마 국민의당이 이제 일당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예. 지난주 김종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가 이선 후퇴 또는 사퇴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광주에서 이용섭 전 의원 복당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러한 기류들이 더 확장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기세가 높았던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다소가 이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당도 뭔가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보여주어야, 성과를 내어야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그 기세들을 더욱 몰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이 좀 제약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호남에 일단 그 험지에 출마하신 분부터 알아보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예, 한국일보가 지난 이제 1월 4일에 좀 진행하긴 했는데요. 조사를 500명 전남 순천 곡성 거주하는 사람들 19세 이상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5.9%였는데요. 중앙선관위 사이트에서 이제 자세한 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 이제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이정현 의원이 노광규 전 순천시장과 대결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정현 39%, 노광규 34.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5%포인트가량 높았고, 김광진 의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원인데 지역구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의원과 1대1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이정현 43.7%, 김광진 24.7% 격차가 좀 더 커졌고요. 또 서가번 전 의원 있거든요. 그래서 또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정현 47.8%, 서가번 24%. 그러니까 노광규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의원이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죠. 자, TK 지역은 어떤가요? TK로 가보면 김부겸 전 의원하고 김문수 전 지사. 네,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구 수성갑인데요. 지금 뉴시스가 이제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19세 이상 이 지역 주민들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인데요. 이 전화조사에서 응답률은 13.6%였고요. 이제 김부겸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결과를 말씀드리면, 김부겸 41.6%, 김문수 34.6%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조사인데요. 7%포인트가량 김부겸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고요. 예, 그 외 연령대에서는 40대 등 김부겸 후보가 이제 앞서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연령대별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연초 조사에서는 뭐 10%포인트가량 더 벌어진 것도 있었고 한데 그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지역에서 뭐 야당 후보가 뭐 이제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김부겸 전 의원이 여기에서 당선이 되거나 김문수 전 지사가 여기서 당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되든 간에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지역이 계속해서 선거 기간 동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조명을 받으면 유권자들이 좀 더 그 후보들에 대한 인물들에 대한 이제 인지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관심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면. 그다음에 어쨌든 치열한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면 뭐 이제 대권 주자로서 한 발 더 이제 다가갈 수 있을 텐데 김문수 지사는 원래 이제 대권 주자였고요. 이제 여권에서 어쨌든 그 지역 기반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겠죠. 김문수 지사가 당선될 그렇죠.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되면 더 주목을 아마 받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에서 야당으로서 당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야권의 주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나름대로 여러 가능성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일정 부분 상처를 입은 면도 없지 않거든요. 이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나게 되면 야권의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텐데 통합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김부겸 전 의원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을 주목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이 진실한 사람들 문제인데요. 예. 이 진실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TK 지역에서. 일단은 이제 유승민 이제 전 원내대표 중심으로 유승민 계열이라고도 하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구에 이제 많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청와대에서 일했던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 이제 도전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조사 결과들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셨겠지만 뭐 여전히 이제 진실한 사람들 또 대통령 가까웠던 이 프로필을 좀 빌어서 한 사람들이 크게 선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이 지금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뒤집어서 보면 맞는 얘기긴 한데요. 한편 보면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여러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2위 주권으로는 이미 진입을 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정 부분 그것들이 먹히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보자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호남과 TK 여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이었습니다.